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요가 아나토미 볼 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뒤편 종아리예요. 뒤편 종아리의 비복근, 가자미근, 그리고 이 근육들이 다운독 아사나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알아보실 거고, 볼 테라피를 통해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편이고요. 자, 발목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편, 익스텐전이 없고 모두 굽힘, 플렉션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발바닥 굽힘, 그래서 플랜탈 플렉션, 발끝을 포인하는 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끝을 밀어서 발목을 핀다, 피해서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는 돌시 플렉션이라고 해서 발등 굽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션은 발끝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끝을 몸쪽으로 돌돌돌돌 만다 해서 돌시 플렉션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랜터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8개나 되는 근육이 관여를 합니다.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긴 발가락 굽힘근, 긴 엄지 굽힘근, 장단지 빗근, 이렇게 해서 플랜탈 플렉션은 8개나 되는 근육이 이 모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돌시 플렉션을 보게 되면은 자, 3개의 근육이 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경골근, 긴 발가락 편근, 긴 엄지 편근, 이렇게 해서 3개의 근육이 관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운독 동작에서는 힐 다운을 했을 때는 돌시 플렉션 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발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누르고 발목 앞쪽의 각도가 좁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힐 업을 했을 때는 돌시 플렉션에서 플랜탈 플렉션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독에서 돌시 플렉션을 충분하게 가져가기 어려우신 경우는 뒷종아리가 타이트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발 뒤꿈치 쪽에다가 블럭이나 웨지 블럭 또는 담요를 말아서 발 뒤꿈치를 높여주게 되면은 돌시 플렉션에서 플랜탈 플렉션을 조금은 더 섞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좀 더 발뒤꿈치를 안정화시키면서 동작들을 더 잘 가져갈 수가 있게 돼요. 자, 비복근 가스트로시니무스 GCM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복근의 오리진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기시와 정지가 있죠. 처음 시작되는 시작점을 오리진, 기시라고 부르고, 근육이 끝나는 지점을 인서션, 정지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가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이고요. 이 피머의 안쪽과 바깥쪽, 여기에 에피컨다이라고 해서 톡 튀어나와 있는 융기 지점에 근육이 붙어 있고, 무릎 관절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아킬레스건 쪽으로 흡수가 되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발 뒤꿈치에 툭 튀어나와 있는 융기 지점으로 부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킬레스건, 그리고 칼카닐, 투베로시티. 자, 에피컨다일과 투베로시티 무슨 차이냐면 둘 다 툭 튀어나와 있는 뼈의 융기 지점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뼈의 일반적인 융기를 저희가 투베로시티라고 하면, 에피컨다일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과 대퇴골 밑부분에 안팎의 융기를 에피컨다이라고 합니다. 밑팔뼈와 그리고 다리뼈,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점을 에피컨다이라고 불러요. 자, 펑션을 보게 되면은 이 근육이 어디를 지나는지를 보면은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을 지나기 때문에 니 플렉션에 관여를 하고, 또 발목 관절을 지나기 때문에 발목의 플랜탈 플렉션을 일으켜요.
자,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플랜탈 플렉션의 주동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점이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몸에 있는 건 중에서 가장 두껍고 힘이 있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내는 내재근이기 때문에 점프나 빨리 뛰는 동작에 있어서 큰 힘을 아주 빠르게 낼 수 있는 속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햄스트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게 되면 보통 비복근도 좀 타이트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햄스트링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복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두 갈래 근육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비복근을 걷어내게 되면은 그 안쪽에 솔레우스라고 하는 가자미근이 있어요. 이 가자미근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 많이 있는 빨강색을 띤 적근입니다. 지구력이 굉장히 좋고 자세 유지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솔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근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오래 걷고 설 때 활성화가 되는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 정맥류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체 쪽에 정체되어 있는 체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데 있어서 근육들이 혈관의 펌프 역할을 하는데 가자미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자미근의 오리진은 경골, 티비아, 중심이 되는 두꺼운 뼈가 되겠고, 그 옆쪽에 있는 것이 피블라라고 하는 비골뼈가 되겠습니다. 이 경골과 비골 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부착이 되는 지점은 아킬레스 텐던, 그리고 칼카닐 투베로시티. 조금 전 비복근과 비슷한 부분으로 인서션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은 무릎 쪽으로는 부착이 되지 않고 발목 관절을 지나서 발 뒤꿈치 윤기 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액션은 당연히 발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자미근은 한 개 관절만 지난다고 해서 원 조인트 머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이 세 개가 있는데 GCM, 솔레우스, 플랜탈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칼카닐은 발 뒤꿈치 종골뼈입니다. 다운독 동작 너무 좋은 동작이에요. 정말 저는 요가 아사나에서 효과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동작을 꼽으라고 하면 다운독을 꼽을 건데, 이 다운독에서는 종아리 스트레칭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운독에서는 모두 다 발목 상태가 돌시 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무릎에 한번 준다고 하면, 자, 무릎을 구부리느냐 피느냐에 따라서 GCM과 솔레우스,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자극하는 정도가 조금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무릎을 모두 폈을 때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모두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무릎을 구부린 동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자미근 솔레우스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종아리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는 것이 경골뼈고요. 옆에 있는 것이 피블라, 비골, 그리고 속 쪽에 있는 심층으로 가자미근이 있고 겉층으로 해서 비복근 GCM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마사지를 할 때는 비복근을 집중적으로 자극을 좀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비복근과 가자미근도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자미근 솔레우스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마사지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로는 마사지 볼 한 개가 필요하고 요가 블럭 또는 요가 블럭이 없으신 분들은 받침이 가능한 물건이나 탁자도 괜찮습니다. 개인 레슨 할 때 회원님들한테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다운독 동작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더 테스트 동작으로 다운독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는 그냥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발끝을 밀어내는 플랜탈, 발끝 당겨내는 돌시플렉션을 반복을 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한번 비포로서 가져가 보고 마사지 이후의 변화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볼 마사지 하는 방법은 블럭 위에 볼 하나를 두고 그 위에 한쪽 종아리를 얹어서 마사지를 시작을 하실 건데, 보통은 근육 마사지 하실 때 근육끼리 만나는 여기 갈래 지점을 마사지 하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로 엉겨붙는 유착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이죠. 블럭에서 볼을 두고 마사지를 할 때 여기 갈라지는 지점을 타고 한번 풀어볼 거고, 안쪽 지점의 동그란 지점, 바깥쪽의 동그란 지점도 꼼꼼하게 풀고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킬레스건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마사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운독으로 테스트 동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운독 포즈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은, 조금 전 GCM과 솔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던 효과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돼요. 햄스트링과 종아리 뒤편이 근육이 유연해지고 햄스트링과 뒷다리가 유연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골반과 허리 쪽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겠죠. 저희가 GCM 솔레우스가 발목의 모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체 순환도 향상이 됩니다. 왜냐? 솔레우스는 하지정맥을 펌핑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비복근과 가자미근, GCM과 솔레우스는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 있으실 때는 비복근과 솔레우스를 마사지를 꼭 같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뒷종아리를 스트레칭함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발바닥도 스트레칭이 되고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볼 테라피 종아리 마사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납작하게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볼, 그 위에 종아리를 얹어 놓습니다. 리저로 왔다 갔다 해서 마사지를 좀 해주실 거고, 종아리 뒤편 가운데 라인, 자, 발끝을 안쪽으로 터니 내서 종아리 안쪽, 또 발끝 바깥쪽으로 턴아웃해서 종아리 바깥쪽 풀어줍니다. 한 지점 충분히 하셨다면 볼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그 다음 지점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움직여서 자극을 골고루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발목까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오른 다리를 그 위에 얹어서 다리 무게 좀 더 깊게 가져가고 자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움직임 멈추고 발끝을 당기고 발끝 밀어내는 돌시와 플렉션의 모션을 가져가셔서 좀 더 능동적인 스트레칭과 능동적인 마사지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하체 쪽이 가벼워지면 밤에 주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시면 발목 관절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아리의 볼 마사지는 정말 개운하고 하고 나면은 다리가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TV 보시면서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빼먹지 마시고 자주자주 매일매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